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행 진도로는 미분을 다 끝낸 상황입니다. 물론 시험 범위 뒷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뭐 방정식, 부등식 활용 같은 등등은 나중에 피해가면서 다시 하겠고요. 일단 미분까지 어쨌든 우리는 한 템포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적분을 배울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난 척 못하겠죠.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치? 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제발요. 아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기울기가 0이다를 통해서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평평하다. 그걸 응용하여 그래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기울기랑 방정식은 완전 다른 겁니다. 기울기였던 거고요. 오늘부터 배울 적분 좀 더 파고가 들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할 부정적분과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겠죠. 정적분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 테니까 전반적인 그림은 좀 잡으세요. 이런 걸 다루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부정적분이 뭐냐면요, 이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정적분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뭐 넓이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좀 더 어렵게는 넓이 또는 부피까지도 할 텐데 여러분은 수투에서 부피를 다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넓이까지만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넓이 구하는 거. 간단하죠? 그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걸 배울 거니까 미분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겠네. 일단 x 세제곱을 미분한 게 뭐라고 하면은 3x제곱. 근데 일단 미분 기호에는 요 프라임이라는 기호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호가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 뉴턴식 표기법이 있다면은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x 세제곱을 미분한다라는 뜻으로 요렇게 쓰는 기호 아마 학교에서 배운 적 있지 않니 싶은데 나도 잠깐 수업에 얘기했었거든. 요거 혹시 배웠어? 네. 사실 요게 조금 더 좋은 표기법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결국은 기울기잖아, 그치? 니들 기울기 알다시피 기울기가 뭐야? 모모의 증가량 분의 모모의 증가량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우리 길씨 우리 길씨가 13세 때 키가 140이었어. 예를 드는 거지. 14세 때 키가 150이었고 16세 때 키가 160이고 17세 때 170이 됐다가 현 18세 때 190이 됐네? 성장기인가 봐. 급 성장기. 아이씨. 그래. 15, 16. 딱 맞춰서 하자. 180. 17세 때. 18세 때? 키 얼마야? 190 얼마야? 네. 왜 190 합시다, 이렇게. 애가 참 바라기 잘하네요. 그쵸? 정비례로. 근데 봐봐. 이게 얘는 이렇게 얘기했지. 1년에 10cm씩 컸어요.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10. 근데 어떤 사람은 5년마다 될 수 있잖아. 이거 5년마다. 얘 5년 동안 50세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은 그러니까 기준 대상이 키를 잴 때 1개월 단위로 잴 거야? 6년 단위로 잴 거야? 10년 단위로 잴 거야? 에 따라서 자라는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1년당 10cm,
3년당 30cm. 한 달에 얼마? 0.8cm?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변화율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한 달 동안의 변화량, 1년 동안의 변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에 대한 거야 라는 뜻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변화량을 x가 변할 때 얼만큼 변할지를 보겠다는 뜻에서 이게 좀 더 좋은 표기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키라고 하는 게 이건 좀 시간으로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먹는 그 뭐랄까 식사량?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뭐 10,000칼로리마다 몇 cm 자라고.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엇에 대한 변화. 키가 무엇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키의 변화율인가? 칼로리에 대한 키의 변화율인가에 다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변화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x에 대한 변화율. 어떤 결과는 똑같습니다. 3x제곱인데요. 요 기호를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적분할 때. 요 기호가. 그래서 이제 지금쯤부터는 한번 다시 이렇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봤어. 기존에는 프라임이란 기호만 썼지만 요 기호도 있다는 거. 요 기호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죠? 어쨌든 요거 미분하면 3x제곱.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누구를 미분해서 3x제곱이야를 거꾸로 쓰는 것을 부정적분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사이에다가요. 얘를 적어주는 거예요. 요 사이, 둘 사이에다가 3x제곱. 이게 뭐야 하면은 요거는 x세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다시 요거 미분하면은 얘잖아요. 거꾸로 쓰는 거지. 얘는 대체 누굴 미분한 거야? 얘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때 쓰는 기호가 바로 요거 기호입니다.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써있어. 인테그랄. S자를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린 모양인데 인테그랄이라고 읽으면 되고 그냥 뒤에 건 그냥 그대로 dx입니다. 읽을 때는 인테그랄 3x제곱 dx라 읽으면 되고요. 계산은 뭐라고요?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건 누구게를 찾는 거예요. 얘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아직은 초보자니까 요 사이에다 여러분 쓰고 싶은 함수 넣어주면 돼요. 결과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잖아. 원래 항상 모든 첫 단어는 쉽다고, 굉장히 쉽다고. 요때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한 두 타임, 세 타임쯤 이제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못 쫓아가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x세제곱을 미분해도 3x제곱이지만 x세제곱에 더하기 5가 있는 얘를 미분해도 3x제곱입니다. 왜냐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요.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x세제곱 뒤에 빼기 1억이라는 숫자가 있어도 이거 미분하면 역시나 3x제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3x제곱만 보고는 누굴 미분한 거야 라고 할 때 이 뒤에 숫자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숫자 부분이. 그러니까 숫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물론 없어도 되는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쓸 때는 항상 쓰고 나서요. 마지막에 얘를 반드시 적어줍니다. 이게 뭐냐? 뒤에 어떤 상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C라는 숫자를 하나, 여기 이 C가 이제 상수라는 개념의 그 컨스탄스의 약인데 그걸 써주는 거예요. C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써요. 연습을 몇 번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니들 6x 4제곱을 미분하면 뭐였는데 24x제곱 아니었나? 그치? 그럼 똑같이 그럼 이 방금 얘를 미분한 건 얘야? 그럼 얘를 적분한 건 얘겠네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이제 거꾸로.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인테그랄 dx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해당하는 요걸 적어주고요. 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항상 끝에 더하기 c를
잊지 마셔라. 좀 어려운 말을 하자면은 요런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적분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보통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다른 거 용어는 뭐 그저 그런데 이게 중요한 용어죠. 이 C라고 해서 적분 상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상수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적어주면 또 감점이 되는 거니까. 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 세 가지 이제 용어가 있어요.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제, 그리고 쟤를 적분하고 하면 원래 모습이 나온다 해서 원시 함수.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을 이제 정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둬. 대문자 f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소문자 f가 된다고 하자. 보통 이거 많이 쓰는 표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미분을 하면은 차수가 줄어드는 거 기억나죠? 한 차수 깎이는 거, 그쵸? 그러니까 얘가 좀 크고 이건 좀 작잖아, 차수가, 그치?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리면 돼. 큰 걸 미분하면 작은 게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큰 걸 미분해서 작은 게 됐다. 이해 가지?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인테그랄 소문자 fx dx는 대문자 fx 더하기 c이다.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다시 부정적분이 뭐라고요? 미분은 거꾸로 미분하기 전 단계로 쓰겠다는 거야. 자세한 거는 계산은 나중에 할 거야. 너희들 미분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어떻게 미분하는 거 배웠던 것처럼 적분도 비슷해요.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큰 개념은 미분하기 전 걸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뭐 미리 얘기하자면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 생각해봐.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차수가 하나? 늘어나죠, 이제. 그걸로 이제 구할 거야, 앞으로. 이해가? 미분할 때 차수가 줄어드는 거를 거꾸로 할 거니까, 적분하면 차수가 늘어나는구나, 라고만 일단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차수가 1씩 감소하죠? 적분은요, 한 번 할 때마다 차수가 1씩 증가해요, 이제. 거꾸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C는요, 문제에 따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면. 네, 조건을 주면 구할 수 있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C라고 쓰는 거고요. 문제, 오늘 할 거야. 문제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은 이때는 C 값도 같이 포함해서 구할 겁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알겠죠? 이 인테그랄 하고선 여기 뒤에 dx까지 약간 이제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을까? 야, y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뭐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쵸?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프라임 기호 말고 다른 기호 쓴다면 이 앞에 뭘 붙여야 되는 거니? D 분모는 뭐라고 써야 돼? dy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문자가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 나는 y 세제곱이 있지만 나는 x로 미분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미적분 가서 배워요. 문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배운다 이거지, 미적분 가서는. 그때는 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dy, dx, dy 이렇게 고쳐요. 잘 보면은 약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dy가 이렇게. 약분 되면 요거만 남죠. 요렇게 해서 뒤에 y 세제곱 써줘가지고 요게 뭔데? 방금 했던 거잖아. 이거 3y 제곱이네. 따라서 요거 곱하기 요거인 거다. 이런 걸 할 겁니다. 미적분 가면은. 저거 약간 미분할 때 나왔던 거. 미분할 때는 이걸 안 배워요. 비슷한 거 하나 배워요. 합성함수 미분법 하나 배우는데 그때 이걸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이거는 연쇄 법칙,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등장하면서부터 미적분이 재밌어져 이제. 미적분이 완전 이제 신세계로 간다고. 이거 등장하면서부터
되게 다양한 미분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같은 증가율을 구할 건데 얘의 1년 단위의 증가율을 구할 거냐 6개월 단위 증가율을 구할 거냐에 따라서 문자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할 땐 이런 걸 쓰겠다는 거거든요. 어? 문을 연다고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야. 요 전까지는 수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부터 확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적분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맛보기를 잠깐 보여주는 거야. 이게 문자가 꼭 같아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문자가 다를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나중에 할 거니까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게 갔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3i 제곱을 적분한다. 그럼 이때 무슨 기호 써야 될 것 같아? 인테그랄 기호는 똑같이 쓰지만 이 뒤에는 dy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냐고요? 이 문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니까 y세제곱이고 플러스 c다 이렇게 와야죠. 그러니까 c를 맨날 빼먹어. c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라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이거를 아무리 적게 하려고 해도 1년에 수십 번씩 해요. 난 이거를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고요. 당연히 나랑 여러분과의 숙련도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너희는 처음 배우는 거라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나는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인데 많이 좀 질문을 해서 의문이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요 dy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dx일 때는 dy랑 완전 다른 거라서 그래요. 그 전까지는 프라임만 썼지만 이 적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기호가 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dx라는 기호가. 그리고 이거 읽을 때는 원래 읽는 법은 사실 안 배워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y'이거든요. y를 미분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다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프라임이랑 기호 쓸 때는 보통 y를 미분하라 이렇게 쓰죠. 기호로. 근데 요 라이프니츠가 개발했던 요 표기법을 쓴다면은 요렇게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y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기 좋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보라고. y를 미분해. 요게 한 세트야, 요게. 요게 한 세트야, 이렇게가. 파란 거 하나? 어?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y 프라임이 이걸 말한다고요. y로 나와 있는 이 식을 x로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야. 미분하면 뭐인데?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이렇게 써왔다면은 이 프라임 기호로 이러면 이런 거잖아. 자, y를 미분해니까 y를 뭐 해? y를 이렇게 해야. 그럼 y가 뭐니까? 쟤니까, 그치? x제곱 더하기 2x니까 얘를 뭐 해야? 얘를 이렇게 해라야. 그러니까 문자가 xx 같잖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뭔데 미분하면? 2x. 이거 뭔데? 2. 그러니까 이거죠. 이해 가냐고. 파란 부분이 한 세트야. 요거는 요거 세 개가 한 덩어리야. 그냥 한 덩어리. 약분되는 거 아니야? D 약분하지 마. 여기 한 덩어리라고. 인테그랄 썼을 때 네. 그냥 뒤에다가 y 플러스 c 써도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테그랄 이거요? 이거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는 요 안에 숫자 1을 보통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요걸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1을 적분하면 뭐죠? 지금은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라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인테그랄 dy라고 쓰면은 이때는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이때는 y 더하기 c. 인테그랄 dt 이때는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거는 t 플러스 c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분화하면은 인테그랄 d 그리고 그 뒤에 문자입니다. 세분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한 걸 처음부터 가르치면 애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얘랑 한 세트다.
이 사이에 니들 쓰고 싶은 거 써라 이게 하는 거고 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인테그랄 쓰는데 좀 자신이 붙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알릴 수 있죠. 세 개의 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호가. 네, 그 궁금한 게 원래 시적분? 네. 저거랑 원시 저거랑 기호가 같아야 돼요. 기호가 같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문자 변수가 같다고? X면 X 이런 식으로? 네, 그 무조건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또 힘든 게 또 달라요, 이것도? 인테그랄 X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봐봐. 벌써 힘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호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힘들어. 나중에 가면은 이중적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중적분. 별거명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하려면 되게 힘들다니까? 아니요. 대학 가서 배워요. 대학 가서 배워요. 이상적분. 뭐 별거명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여러분 초보자니까 초보자 레벨에 맞게. 아니 니들 레벨 1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뭐 무슨 뭐 심연의 동굴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냥 한 번에. 일단은 마을 앞에서 슬라임 잡고 놀아야 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이니까 초반에 인테그랄 dx 요 사이에 미분이 되어 있는 함수를 쓰고요. 는 적분이 된다라는 이런 기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일단 요 기호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138페이지 보여? 첫 번째 박스.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 f입니다. 이럴 때 인테그랄 소문자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 그리고 각각의 용어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에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달걀의 의견이 높은데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먼저 하고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였죠? 3x제곱. 그러면 3x제곱을 부정적분하면요? x세제곱 더하기 c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미분하면 요거라며 요거를 적분하면요? 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냐고? 미분한 걸 적분한 거야. 이해가 가? 순서는 계산 순서가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한다예요. 계산 순서가. 그러니까 읽을 때는 미분하고 적분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정답이 뭐라고? x세제곱 플러스 c입니다. c가 붙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봐봐. 3x제곱을 적분하면 뭐죠? x세제곱 더하기 c죠. 그걸 미분하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함수와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얘랑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해서 c가 붙고요. 얘는 적분한 걸 미분해서 c가 안 붙어요. 그 둘의 차이를 알겠냐는 거죠. 내 말은. 순서 차이라고 얘기해. 누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복잡하게 적어놓은 게 여러분 13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걸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야, 그게. 다시 해볼게. 저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이거를 미분. 아까 미분 기호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미분 기호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한 다음 이제 이걸 뭐 한다고? 다시 이렇게 적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에 있는 fx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대로. 근데
얘는 적분을 마지막에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C가 붙는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 가냐고. 그냥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무조건 그냥 C가 네, 부정분을 하면 항상 적분하고 C가 붙습니다. 근데 얘를 반대로 어떤 함수가 똑같이 있겠어요. 얘를요 먼저 적분을 먼저 해요. 그럼 누군가가 나왔겠죠. 누군가 나오고 플러스 C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미분을 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미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얘는 상수 C가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요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요게 그 2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기호로만 써놓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겠지만 결국은 누굴 먼저 하냐의 차이라는 거죠. 미분하고 적분한다. 적분하고 미분한다. 둘의 차이를 알겠느냐. 아, 나중에 한 게 뭐야? 적분? 아, 그럼 그때 C가 붙어. 근데 나중에 한 게 미분이면 C가 안 붙어. 그 둘의 차이. 좀 쉬운 걸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이걸로 이해가 갔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배울 겁니다. 정말 조금이죠. 저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초반이 중요한 게 기호가 익숙치 않으면 이 뒷내용도 못 쫓아가요. 이제 계속. 왜냐면 이 뒤부터 계속 이제 인테그랄 계속 쓸 텐데 그거 어떻게 쫓아가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까지 해서 이 기호가 바삭하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시그마 첫날과 비슷한 거야. 지금도 보세요. 시그마 저 박씨 작년도 기출을 살짝 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가 그래서 물어보겠대. 봤더니 별거 아니더구만. 단지 오랜만에 시그마가 나왔을 뿐. 그치?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오랜만에 나왔을 뿐이지 시그마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요. 분명히. 근데 시그마를 내가 초반 할 때 대부분 그렇거든. 수업할 때. 시그마를 보통 첫날 하면요. 반밖에 안 나가요. 내가 일부러. 왜냐면 그 뒤에는 계속 뭐만 나와. 시그마, AK 이거만 계속 나오거든. 그 다음부터는. 초반에 좀 연습 좀 하라고 일부러 시그마를 한 타임에 안 끊는다고. 절반만 하고 절반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여기까지 연습을 해와라고 시킨단 말이야. 항상. 니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그치? 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정적분을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려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문자가 2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냐고요? 그거 뒤에 있는 문자에 따라 다르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인테그랄 뭐 x, y 제곱이면 x만 변수네? 이거 1차 함수입니다. 그럼 적분은 뭐가 되겠어? 2차 함수죠? 이렇게 돼요. 아 그렇네.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인테그랄 x, y 제곱의 dy면요. 이거 y 2차 함수 아닌가요? y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 됐죠.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르죠. 보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섞이면 이제 힘들어진다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저건 언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수투 대표예요? 수트로 살짝 나오긴 해요. 살짝. T가 들어가는 게 살짝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인 건 대학 가서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T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만 배워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인테그랄 뭐 A부터 X까지 T 빼기 X 뭐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살짝 나와요. 이게 문자 X도 있고 T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저거를 배운다고요? 네. 내가 얘기했지. 이때쯤 가면은 이제 이 기호에 이제 허덕입니다. 이제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힘들다니까 공부하기가. 미분까지는 기호가 단순하잖아. 미분 프라임 하나부터 더 있어? 근데 여기부터는 미분 기호와 적분 기호가 섞였단 말이야. 그것도 dx 이런 기호까지 섞여가지고 말이야. 계속. 이게 끝인 줄 알아? 여기에 리미트가 붙어요. 이제. 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제 식이 점점 더 길어지고 복잡해진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기호를 내가 얘기했잖아. 기호를 배울 때 연습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 일부러.
연습해라. 이렇게 한번 써보고. 왜냐면 처음에 할 때는 x제곱을 미분한 게 3x제곱이잖아. 그럼 3x제곱을 적분한 게 뭐야?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실제로 안 써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습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해봐라. 처음엔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 증명도 하고 정적분의 성질이든 뭐다. 그것저것 하죠. 그래야 수업을 하죠. 이 양반들아. 뭐라고요? 쳐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 시간을 주는 거야. 이 건방진 것들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배운다 그랬어 분명히. 대문자를 미분해서 소문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반대로 쓰고 싶을 때는요. 인테그랄 소문자 fx 그리고 dx 씁니다. 이게 x가 변수라서 x 변수 그대로 쓰는 거고요. 는 대문자 fx와 그리고 적분하고 c가 붙는다. 그리고 c 값은 문제에 따라 구할 때도 있고 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문제 몇 문제 안 될 거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연습 좀 하세요. 오늘 딱 2문제만 할게요. 필수지. 나도 힘들어. 니들 추석 연휴 때 신나게 놀고 와서 힘들지? 나는 뭐 그러면 신나겠니? 내가 24시간 전에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나 24시간 전에 감자탕집에서 감자탕 먹고 소주 먹고 해가지고 나 버스 타고 있었어. 지금 24시간 전에. 그러던 내가 여기 와가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나는 뭐 천하장사냐? 나는 뭐 노보트야? 힘들어 나도. 1번 볼게요. 그 문제를 만나면 또 느낌이 달라. 자, 인테그랄 fx dx가요. 3x 제곱 빼기 5x 더하기 c를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봐봐. 이런 함수를 적분하면은 이만큼이 된대요. 그럼 이 함수, 요 모양을 미분하면요. 다시 말해서 양변을 똑같이 미분한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미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쓰는 거야?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네? 원래 함수인 얘가 나오죠. 우변이고 미분하는 거니까 6x 빼기 5네요. 따라서 f2 값은 끝. 근데 이거를 뭐야?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하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니. 되게 단순한 거잖아 지금. 아 이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줘봤자 적분해서 2차 함수니까 요건 1차 함수겠구나 정도밖에 못 써먹어요. 결국 fx를 구하려면 양변을 미분해야 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잘 모르면 미분하면 돼요. 이거 저기 미분할 때 했던 말 같은데? 일단 미분부터 하고 그치? 미분하면 됩니다. 2번 할만하잖아.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쉬울 때 열심히 쫓아오라고. 꼭 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에 해야지. 네. 아이 오늘 한 거 몇 개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배우고 까지 합쳐가지고 한 번에 할게요. 하겠냐고. 그렇지. 요 간단한 것도 안 하는데 합치면 양이 더 많아지는데 하겠냐고요.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B, C 상수 A, B, C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함수를 적분했다 이거지. 그럼 그 적분한 함수를 다시 미분한다면? 얘를 미분하면 좌변은 이렇게 쓰는 거고 우변도 요거 앞에 이렇게 쓰는 거야. 정확히 쓴다면은 괄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네. 자, 이거 뭐냐고요? 적분한 걸 미분했네? 원래 모양 그대로. 즉, 요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 모양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좌변은.
우변은 단순한 3차 함수 미분하기네. 그러니까 3bx제곱 더하기 4x 빼기 c죠. 당연히 둘은요 항등식에 여러분 방정식을 미분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똥멍청이가 방정식을 미분해놓고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항등식을 미분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니면 함수. 응? 이거 항등식이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계수가 같아야겠죠. b는 2. 요거 A4. 그치? C4. 쉽죠? 뭐 답이야.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우와 이게 뭐야 하겠지만 몇 번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닌 기호들이네. 기호에 불과하네. 근데 이 단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너희가 이렇게 책 넘겨보잖아. 이렇게 막 어디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이 좋은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막 넘겨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하죠. 그게 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왜 넘겨보는 거예요 대체? 아니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친구도 막 하잖아. 서점 가서 그치? 왜 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몰라. 여러분 중에 아는 척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 애들은 편집을 보는 거죠. 편집. 눈에 얼마큼 잘 들어오는가 이런 거. 나 같은 사람들은 가서 편집과 난이도를 같이 보죠. 아 연습 문제 이 정도 수준이 있구나. 아 유제 이 정도 수준. 아 이거 우리 애들한테 풀리면 못 풀겠는걸? 이제 나는 이런 걸 보는 거고. 편집은 눈에 잘 들어오게 생겼네. 그림도 깔끔하게 잘 그려놨네. 이런 걸 보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넘기는 거는 이제 편집만 보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이해할 게 꽤 많을 텐데. 어쨌든 연습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오늘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문제 8개밖에 없잖아. 다 풀어. 오늘 내로. 2번 d dx. 요 읽을 때는 dx분의 d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d dx라고 읽어요. 보통. 인테그랄 fx dx가 3x 제곱 빼기 x일 때 f 1값 구하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아까 그 기억나죠? 미분 먼저, 적분 먼저,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지금은 어때? 적분한 걸 미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적분한 걸 미분하면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죠? 그냥 fx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냥 별거 없죠. 이 전체가 그냥 fx인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이거잖아. 그렇지? 네. 전체가 fx니까 fx는 3x 제곱 빼기 x. f1은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러면. 이해 가지? 예. 2번은요. 인테그랄 d dx의 x 세제곱 빼기 x의 dx. 이게 어떤 함수 fx래요 이게. 그럴 때 f-를 구할 건데 f2가 7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값이. 이게 왜 나왔지 대체? 그렇지. 이런 게 그 C, 적분함수 C를 구하는 단서예요. 이런 게. 이것도 잘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요거는 요 안에 있는 3차 함수 보이죠? 3차식을요. 미분을 한 다음 그걸 다시 적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3차식 모양에 C가 붙죠. 즉 우변 전체가 요 3차식 얘 다음에 C가 붙는 형식이에요. 그게 뭐랑 같다고? fx랑 같다 이거죠. fx는 3차 함수구먼. 근데 C를 몰라? 이걸 놓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이 식의 양변에 x 2를 대입하면 f2는 6 더하기 C네? 는 7 나오려면 C는 1이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치? C값 1을 이용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팔 플러스 2 플러스 1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지금은 기호에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내가 조금 나가고 있고 되게 천천히 하는 거거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많아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추석 연휴 끝나고 아직도 그 연휴의 달콤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집에서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공주님과 아, 자고 있어요? 피곤 잔대요. 또 한 분은 또 친척집에 갔는지 못 온다고 하는 거를 일주일 전부터 예고했던 모 친구도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누구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으니 오늘은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조금밖에 안 나갔지만 아 첫날은 기호에 좀 친숙하라고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